푸리에 트랜스폼의 이제 예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예제 1번이고요. 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시오. 자, x가 -1과 1 사이에는 함수값이 1이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전부 0인 이런 함수에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시는데, 자, 이 함수는 주기성이 하나도 없네요. 어딜 가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게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 함수는 주기가 무한대인 함수 혹은 주기성이 없는 함수, 따라서 얘는 푸리에 시리즈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푸리에 트랜스폼으로만 이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푸리에 트랜스폼의 이제 G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 얘는 모든 구간에서 이제 요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함수값이 -1과 1 사이에서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구간 적분은 -1에서 1까지의 적분만 해주면 되고, i 알파 x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는 제 적분은 -i 알파분의 1에 exponential -i 알파 x, 여기 x에다가 1과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2파이 알파 i에 이제 -4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1에서 1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뺀 거를 거꾸로 -1을 먼저 대입하면 exponential i 알파,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exponential -i 알파, 이렇게 되고, 그럼 exponential i 알파 exponential -i 알파 나누기 2i는 이게 바로 sin 알파죠. sin 알파. 그래서 얘는 파이 알파분의 sin 알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알파의 함수로 G 알파의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G 알파. 이제 여기가 이제 fx의 그래프였고요.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삼각함수에 어떤 게 곱해져 있다, 그런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삼각함수 없이, 그러니까 1 나누기 파이 알파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미리 이렇게 그려놔요.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어떤 용어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뚜껑 함수, envelope function이라고 부르죠. 점선으로 표시한 게,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 게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알파분의 1이에요. 왜 이 뚜껑 함수를 그려놓냐면 사인의 절대값은 1보다 항상 작으니까 이 전체 그래프는 이 뚜껑 함수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요 내부에서만 움직이는데, 사인 함수가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기 함수로 움직인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리면 돼요. 근데 알파가 0일 때는 지금 분자도 분모도 0이네요. 근데 그럼 이제 극한값 취하면 되는 거죠. 알파가 0으로 가면 파이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파이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뚜껑 함수를 왔다 갔다 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자, 이 함수가 언제 0이 되는지 다 알죠? 제일 처음에 언제 0이 되죠? 제일 처음에 알파가 파이일 때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2파이. 자, 그래프를 뭐 좀 흉하게 그렸네요. 여기가 2파이, 여기가 -2파이. 파이의 정수배일 때 0이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점점 진폭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네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한 수학 연습 문제인데, 여러분 이 함수를 이미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배울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전자기학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자기학 때 이제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을 잘 되살리면 여러분이 이 함수를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냐면은, 이 함수 언제 봤냐면은 다닐 슬릿의 빛을 통과하면 그 통과한 빛을 스크린에 비추면 어떻게 되죠? 그 이제 회절 무늬가 나타나죠. 다닐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를 계산할 때 그 계산을 하시면 정확히 이 함수가 나와요. 이 함수가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함수를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그 단위 슬릿으로 얘기하자면 저 함수 fx가 말하는 게 뭐냐면 빛이 거기를 통과하는 뭐 세기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1 바깥 여기서는 함수값이 0이다니까 이쪽으로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이쪽으로는 여기로는 일정한 밝기의 빛이 통과한다. 그게 바로 단위 슬릿이잖아요. 구멍 하나로 요 구멍의 크기가 요만한 크기의 구멍으로 빛이 통과한다. 이게 단위 슬릿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호기심이 많은 학생은 어느 슬릿의 크기를 빛이 통과하는 그 슬릿의 두께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바꾸고 여기를 마이너스 A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단위 슬릿 회절 무늬 간섭 무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적분이 바뀌는 게 어디에 바뀌는 거냐면 바뀌는 곳에만 제가 이렇게 색깔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1 대신에 이제 A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A 이렇게 되는 거네요. 다른 차이는 없죠? 예, 다른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G 알파가 sin 알파 A 나누기 파이 알파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모양은 안 변하는 거고 전체적인 모양은 안 변하고 똑같은 envelope 펑션이고 단지 뭐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를 채울 때 원래 여기 이제 요 함수가 0이 되는 것이 요 내부가 파이의 정수배가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것이 원래는 아까는 파이, 2파이, 3파이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파이 나누기 A, 2파이 나누기 A, 파이 나누기 A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슬릿의 넓이가 줄어들면 A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절 무늬가 엄청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폭이 2a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회절 무늬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이제 절대값의 제곱이 빛의 세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밝은 영역이 되는 거죠. 여기가 밝은 영역, 그다음에 이제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그래서 이제 띠 무늬가 나타나는 건데 첫 번째 밝은 무늬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 2파이 나누기 a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슬릿의 두께하고 회절 무늬의 두께 사이는 서로 정확히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립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때 이 회절 무늬를 측정을 해서 빛의 파장도 뭐 측정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다 이런 프레 트랜스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 프레 트랜스폼은 언제 여러분들이 물리를 하다 보면 언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냐면은 이제 물리 현상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런 이제 회절 현상, 어떤 빛에 의한 빛의 회절 현상이 일어나면 항상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이 거기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고체 물리를 배울 때 여러분 이제 X선 회절 실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이제 아주 이 크기가 작은 물체를 볼 때는 우리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 현미경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빛의 파장이 아주 짧은 그 X선을 쇠서 하는데 그 X선을 쇠서 하면 어떤 이제 회절 무늬가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회절 무늬가 다름 아닌 원래 구조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슬릿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X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X, 여기 X.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X. 그런데 이걸 빛을 통해서 빛의 회절 무늬를 통해서 그걸 관찰을 하면 그러면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 거냐면 X 스페이스가 아니라 요 알파가 보이는 거야. 알파 스페이스에서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치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K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떤 X 공간에서 어떤 펼쳐지는 그런 모양을 K 공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F라는 물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물체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그 이상한 거울이 있는 거야. 자, 여기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얘기해 볼까요? 여기 어떤 거울이 희한한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희한한 거울이 있어서 이 거울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는 그런 거울이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울인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다 X 공간에서의 그 어떤 물체를 여기다 거울에 비치면 여기서 보이는 건 뭐가 보이는 거야? K 공간에서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그리고 이제 이 X 공간에서의 크기와 K 공간에서의 크기는 항상 서로 반비례한다.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할 때 이제 함수의 대칭성이 푸리에 시리즈를 좀 간단하게 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어떤 함수의 대칭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칭성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가 이제 그걸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주기성이 없는 함수는 G 알파라고 하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 그때 G 알파는 이런 적분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내가 여기다가 오일러 공식을 써서 저 지수함수를 한번 풀어 써보겠습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i 알파 x는 코사인 알파 x 마이너스 i의 사인 알파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아쉬운 면이긴 하지만 이 책에서 지금 이제 대칭성을 다루는 이 섹션에서는 여기를 이제 이 2파이를 반반씩 나눠주는 노테이션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노테이션이 서로 컨시스턴트하지 않아서 조금 보기가 안 좋은데 그냥 요 지금 현재 페이지 안에서만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2파이를 반반씩 나눠갖는 이제 그런 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성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함수가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그래도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분함수, 뭐 짝수함수, 우함수, 아니면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좌우 대칭함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봤더니 한번 봅시다. 이게 좌우 대칭이에요. 그런데 코사인은 좌우 대칭인데 사인은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 사인은 적분 하나만 하지. 짝수함수 곱하기 홀수함수 하면 홀수함수가 되고 홀수함수를 전체 구간 적분하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그 대칭성이 있을 때에는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저 사인 파트는 그냥 날아가고요. 그래서 적분이 코사인 알파 x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둘 다 짝수함수니까 짝수함수를 전체 구간에서 적분하는 것은 구간 반 쪽에서만 적분하고 그냥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2 이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에서는 코사인 시리즈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코사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코사인 트랜스폼을 알았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원래 오리지널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있잖아요. 일반식이 여기 있고 또 얘를 그 전개를 하는 거죠. 코사인과 사인으로.
그런데 이 G 알파라고 하는 거 여기 알파 의존수 여기밖에 없는데 이미 짝수함수죠. 그러니까 G가 짝수함수. 그러니까 얘가 짝수함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코사인만 살아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굳이 다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얘는 이제 알파 G 알파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것을 코사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 fx가 이제 그 짝수함수면 g 자체도 짝수함수가 된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함수가 원점 대칭 함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점 대칭 함수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그냥 말로 한번 하고 자, 눈으로 한번 봅시다. 눈으로 한번 보면 자 g가 이제 g를 계산할 거예요. g를 계산할 텐데 그러면 얘가 홀수 함수니까 홀수 곱하기 짝수 이거 적분은 0이 이번에 얘가 다 날라가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얘하고 요것만 이제 살아남는 거고 그러면 이제 g 알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루트 2파이분의 1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fx가 홀수함수고 그 다음에 얘도 홀수함수니까 둘을 곱해주니까 짝수함수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g는 짝수함수야. g가 짝수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해서 보면 홀수, 여기도 홀수니까 둘 곱하면 짝수함수. 그래서 전체 구간 적분할 필요 없이 반만 해서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i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x는 또 똑같이 루트 2파이분의 d 알파가 있고 자 g 알파가 어떻게 되죠? g 알파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g 알파는 알파가 반대가 되면 이것 때문에 홀수함수죠. g 알파가 홀수함수니까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홀수함수니까 이거 전개하면 코사인과 사인 나오는데 코사인은 무시해도 되겠네요. 사인만 살아남죠. 여기 사인만 살아남아서 g 여기다 이제 g가 홀수함수다. 이렇게 그러면은 i sin 알파 x 이러면 되겠죠. 그럼 알파에 대해서 홀수함수 두 개를 곱해주니까 짝수함수가 되고 따라서 전체 이 구간에 대한 적분은 반만 적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i가 빠졌네요. 자, 이게 이제 이 사인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인 트랜스폼. 근데 이렇게 사인 트랜스폼인데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실수함수만 내가 다루고 있다. 물론 복소수함수를 다뤄도 아무 상관없지만 실수함수만 다루고 있다고 치면 이 계산 과정에서 허수 단위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기 보면 자꾸 눈에 거슬리는 i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i는 없앨 수가 있어.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은 이제 위의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i를 한번 곱해봐요. 양변에다 i를 곱하면 여기 이제 i가 이렇게 되고 내가 여기 i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i 곱하기 i 하면 여기 그냥 1이 돼서 다 날라가죠.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모양을 보시면 내가 원래 프리에 트랜스폼하고는 좀 약간 달라졌지만 내가 G 알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내가 사인 트랜스폼을 할 때만 원래 프리에 트랜스폼에 있는 그 G의 알파 대신에 거기에 I 곱하기 G 알파를 내가 그냥 큰 G 알파 이렇게 써요. 여기 I 곱하기 작은 G 알파를 내가 큰 G 알파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면 그럼 어때요? 감쪽같이 I가 사라졌죠. 그렇죠? 지금 요게 큰 G 알파를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큰 G 알파가 있으면 그럼 F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거니까 여기 어디에도 I가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원래 이게 프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썼던 그 G 알파를 고집하지 말고 사인 트랜스폼을 할 때만 거기 곱하기 I가 되어 있는 거를 내가 그냥 이름을 그냥 원래 얘가 G야 이렇게 이름만 바꿔버리면 그냥 모양을 보기 좋게 I가 없이 기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칭성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근데 저는 이거 생각하기 싫어요. 그럼 이거 생각하지 않고 대칭성이 있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프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인 트랜스폼을 하시오 하면 이거 다 계산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사인 파트만 끄집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다 여러분들이 마스터해라 그게 아니라 외워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리에 트랜스폼을 알고 있으면 앞 페이지를 공부하고 있으면 이 페이지에서 내가 얘기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금방 유도하면 돼. 유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유도.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고 있을래? 아니면 필요할 때 유도할래?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야. 나 유도하기 싫어. 나는 그냥 사인일 때는 I 곱하기 G를 그냥 G로 부를래.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상관없고 난 이런 거 세상에 외울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외우기 싫어. 그러면 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기서 유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